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요약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라. 이게 제 한 줄 요약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느낀 게 시장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거죠. 물론 지금도 시장에 한 번 더 폭락할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강영현 부장님 같은 분도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뭔가 반등의 새로운 변화에 지금 직면해 있다. 물론 지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반등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개별 종목단에서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새롭게 체인지되는 에너지가 순환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계속 미국 주식 시장의 끝단이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보합이라든지 상승으로 올라채는 그러한 모습.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팔 만큼 다 팔았다. 두 번째, 시장의 모든 것들이 많이 더 반영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반영이면 지금 주가는 충분하다. 밸류에이션 조정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브로드 같은 사람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뒷단에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는 그러한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올리더라도 한두 번 올리고 이제 시장을 관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긴축의 강도나 속도에 있어서 조절도 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 가정은 CPI가 꺾여야 되는 거죠. 6월 초에 발표될 미국 CPI가 최소한 8자 초반이라든지 7자가 나오는 정도로 꺾이기만 한다면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 하락장에서 일어난 베어마켓 랠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라. 그러면 결국 무엇이 갈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크게 판단 안 쓰는데 저는 어제 네 가지 섹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는 섹터는 그거이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 위안화가 살짝 강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세적으로 살짝 변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살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형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 우량주를 좀 살 것이다. 이렇다면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그러한 중견 기업들과 소기업들이 수혜를 온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기본적으로 좀 해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라. 민감하게 준비를 해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드리는 저의 한 줄 요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4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 지수가 0.47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개선했죠? 전월이 0.36이었는데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미활동 지수 무엇의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경제의 어떤 심리 지표인 것 같은데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미래 지표가 아니라 현재의 어떤 지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쓰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IMF 총재가 자산 뒷받침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피라미드 사기다. 테라, USD와 루나를 두고 한 이야기였죠. 네. 모건 스탠리가 미기업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 증시는 향후 5에서 10%더 추가 하락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했죠. WH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 시장에 화두가 된데 유럽과 미국에서 창구를 하기 시작한 온숭이 두창 한 200 몇 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온숭이 두창에 대해서 억제 가능하다. 변이 증거는 없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비드-19에 너무 혼난 우리 지구촌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 원숭이 두창으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ECB가 9월까지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시사했다. 예금을 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시사를 종료를 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화이자가 5세 미만 코로나 백신 효과가 확인됐다. FDA의 긴급 사용 요청을 계획했다. 화이자는 돈 벌기 위해서 눈이 혈안이 됐네요. 이 코비드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 주택 공유 사업을 철수를 했다. 이제 맥도날드 철수했죠. 어제는 또 스타벅스 철수했죠. 에어비앤비 철수했죠. 소련, 중국, 러시아에서 막 철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에어비는 중국 내 주택 공유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WTI는 0.06% 거의 움직임이 없이 11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빠져줘야 되는데 WTI가 최소한 90달러 정도는 와야 물가가 7%대로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WTI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국이 이제 드라이브 시즌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네.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는 멈추지 않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봉쇄가 열리면서 이제 다음에 석유에 다시 이제 그 소비가 증가한다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좀 깔려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4.4bp 상승을 했고요. 5년짜리는 7.4bp, 10년짜리는 7.7bp, 30년은 7.6bp 상승하며 금리가 소폭 올랐습니다.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를 한번 2.63 대 2.86이면 23bp로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금리가 상승한 것은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좀 끌렸고, 그동안 이제 3% 근처에서는 매수가 막 이제 프라이트 칼러티로 달려들면서 채권을 샀는데, 다시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살짝 올라오니까 채권 사는 게 좀 움찔움찔하는 거죠. 주식이 더 매력적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자산시장 내의 역학관계로 금리가 소폭 상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주식시장 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4%나 올랐네요. 143.1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66, 674달러, 700달러를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여전히 테슬라는 오럴 리스크, 네, 앨런 머스크의 입리스크에 좀 주가가 막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3.22% 하락해서 27.99달러. 뭐 2차 전기차가 좀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2% 상승해서 260달러. 이 무거운 게 3.2%나 상승을 했네요. 네,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엔비디아는 1.2%, 168달러를 끝났는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TSMC도 0.8% 상승해서 9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네. 6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전 페이스북은 0.78% 상승해서 195달러, 노블록스는 4.78% 하락을 했네요. 네, 다시 30달러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블록스가 장 초반에 주초에는 올라가다가 초반에 무너지긴 했는데 여전히 메타버스와 같은 드림으로 가는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아직까지는 이들이 시장의 리더로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나 파이브 컴퍼니가 살짝 움직여 놨는데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리신 분들은 들고 계셔야 되고 추격 매수는 좀 비춥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29,000달러인데 30,000달러를 살짝 회복하다가 다시 무너졌네요. 네, 부겐하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증권사의 CEO가 8,000달러까지 비트코인 하락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줬죠. 네, 8,000달러면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네, 테라와 루나의 그 창업자들의 이제 배임과 횡령혐의, 직원들의 일부 배임과 횡령혐의로 경찰 조사가 있다, 뭐 세무 조사가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나쁜 녀석들입니다. 꼭 잡아서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연끌해서 비트코인, 코인 투자, 암호화폐 투자를 했는데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자기 인생에 큰 배팅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저는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은 있습니다만 이런 업다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알주식 쪽으로 좀 옮긴 이후에 좀
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다음 플레이를 좀 준비하는 그런 어떤 휴식의 시간이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었다. 네, 요란한 바이들의 한국 방문이 지나갔다. 기대했던 반도체, 자동차 등에 대한 주가는 생각보다 상승률이 크지 않았죠. 문제는 이렇게 소폭 오른 종목들의 지속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오늘 투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가 지금 당장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2024년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립서비스만 해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실질적 넘버, 숫자가 눈앞에 다가올 종목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첫 줄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한 줄 요약이었죠. 새로운 변화. 그 변화가 단기적일지, 중기적일지, 장기적일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이제 바닥에 몰려있는 글로벌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기운이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저의 결론이죠. 전일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살짝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승풍을 제한시킨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협력 강화 발표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온승이 툭창으로 해외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바닥 탈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은 제약 바이오의 꿈틀거리입니다. 먼저 HLB가 시장을 리딩을 했는데 믿음이 안 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좀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 이제 온승이 두창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 슬쩍 얼굴을 내미죠. 코비드도 그렇고 온승이 두창도 그렇고 이쪽은 또 이제 백신 관련 종목들로만 올라 쏠려가는 그러한 또 뭐랄까 전체 온기가 퍼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면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는 바이오에게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코비드19의 논란 글로벌 반응은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런 반응인데 대신 주의하자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하죠. 들어갔다가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고 단타 장인들만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바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 미국 소매업체 실적 쇼크에 따라 물가 압력이 가중되고 한국의 5월 달에 1일에서 20일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발표되는 등 불안한 요인이 가중되면서 지수가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하지만 시장 속살에는 새로운 어떤 개별 종목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은 분명 나타나고 있다. 이 꿈틀거림의 초반에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먹을만 하죠. 이미 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관세 인하 발언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하 발언. 외국인들이 국내 일부 유턴에 네,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유턴을 하면 무엇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나 LG엔솔처럼 대형 우량주를 일부 매수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워낙 많이 덜어냈고 액티브 펀드보다는 인덱스 펀드 쪽에 패시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위주로 시장을 좀 주도할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단 이들이 그렇게 또 오래 들고 갈 상황이 아닌가 하기로 목표 수익이 항상 15% 수준을 잡고 도달하면 과감하게 자르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 예, 지금 달러 약세, 위안화 원화 강세 트렌드로 살짝 바뀌는 그 과정. 외국인들이 여기에 돈을 들고 들어온다면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 살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목표 수익률은 낮게 잡아라, 짧게 잡아라, 단기로 잡아라. 이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제부터 이제 관세 인하 수혜주를 찾기 시작했죠. 네. 관세 인하는 어떻게 진행될까? 어디서 어떤 종목이 수혜주일까? 첫째, 관세 인하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서 19년에 관세 부과했던 것을
역순으로 관세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KB증권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분석을 했죠. 역순의 관세 인하를 정리해보면 공산품, 농산품 이쪽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소비제품목, 그 다음에 전기전자, 기계철강, 그 다음 자동차, 한국통신 이런 쪽으로 관세 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관세를 할 때는 반대로 이제 자동차, 한국통신, 전기전자, 소비재 이렇게 갔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 요인이었고 이제 CPI 입장에서는 반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가 의미 있는 바는 2018년, 19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 최우선 순위에 관세 부과이 됐으며 이는 반대로 지금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2018년과 19년에는 기술, 안보 등과 관련된 분야를 최우선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두 번째, 앞서 지적한 관세 인하 순서를 고려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을 해보면 첫째,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산품 농산물과 소비재 품목까지 관세 인하가 대상이 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이러한 소비재 품목들을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소비재들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뭐 타이어, 그렇죠? 타이어, 의류, 뭐 전자 부품,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IT 기기와 가전제품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 전반인 반도체, IT 가전, 하드웨어, 디스플레이에 직접 수혜를 기대해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런 면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핸드폰 관련 기업들 이러한 것들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워낙 바닥이고 뭐랄까 재고가 쌓이고 잘 팔리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이제 주가들이 박살이 났는데 이들이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제한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관세 인하 범위가 전기전자, 기계철강으로 확대된다면 제조업 전반에서 수혜가 확장을 해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반도체와 IT 기기 활성화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것이죠. 그렇죠? 투자는 반도체 소부장과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들을 추천을 해봅니다. 네, 관세 인하 부가 순은 반대로 이렇게 과거에는 밑에서 위에서 막 묶었는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관세가 순서대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분석자입니다. 오늘 시장 결론을 보면 바이든발 단기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2분기 실적과 하반기 미래 먹거리의 방점이 찍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서 우리 눈에 들어올 종목은 2차전지와 그 친구들이죠. 네. LNF는 이제 나올 만한 재료는 이미 다 쏟아진 관계로 LNF보다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포스코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원통형 전지 수혜주인 상신 EDP나 신흥 SEC, PNT 등에 대한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 상장 예정인 폐배터리계의 왕자인 성일 하이텍의 IPO 효과로 폐배터리 관련된 코스모와 에코프로 등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반도체발 소재 장비 기업들이 바닥 탈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죠. 동진세미캔과 솔브레인이 어제 치고 올라왔는데 이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 게 2024년부터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센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동진세미캔은 44,000원대인데 추가로 더 갈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솔브레인 26만원대인데 30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이들의 연속성과 힘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다. 여기에 어제 애플 카메라 관련 종목들을 두 개 탑티어가 올랐죠. LG이노텍과 자화전자 좀 더 가게는 보입니다. LG이노텍은 42만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는 게 어떨까? 그렇죠? 네. 자화전자도 32,000원, 33,000원 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심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추격 매수는 이 두 종목 역시 비춥니다. 이미 시장에 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를 흥분케 할 것은 6월 15일 라로 2차 발사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우주, 항공,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각을 두고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제가 방사는 딱 한 종목 있죠. LIG 넥슨. 이거에는 뭐 특별히 살 건 없습니다. 우주 항공 용도.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AP성 등 이러한 종목들을 6월 15일 전날까지 들고 가다 다 팔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바이오인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은 뭘 사야 되느냐? HK 이노엔과 파미셸 이 두 종목인데 과연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은 단타의 장인들만 도전을 하시라. 물론 한 번 더 가게는 보이는데 또 빠져버릴 리스크는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좀 어제 많이 올라서 하락으로 시작하면 그때 좀 잡았다가 7, 8% 먹고 뒤집는 그러한 정도. 이 정도면 충분치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시장이 바닥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너무 쫄 필요 없이 이제는 현금이 혹시 남아있다면 좀 과감하게 써야 될 것 같고 물려있는 종목들은 50%를 과감히 털어서 2차전지, 반도체, 그렇죠? 네,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타보는 그러한 과감한 스위칭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화요일 되십시오.